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시작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워피플도 바로 그런 분일 텐데요. 올곧은 성품과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이끌어오신 대선배님이십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준비된 화면으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욕심보다도 정의감이 넘치는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른사회운동, 시민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자기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봐서 분수를 아는, 분수를 자기 절제하면서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변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분은 협회장으로서 그 본인의 어떤 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변호사들의 공공적 기능, 또 젊은 변호사들의 어떤 사회적 참여, 이런 부분에 진솔하게 신경을 쓰셨던 분입니다. 이제 제2의 인생, 공공의 그 이익을 위한 어떤 그 사회적 변호사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앞으로 좀 더 번창하고 또 많은 후배들이 쫓아서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큰 밑거름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파워피플의 바로 가까이 옆에 계신 지인분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공익을 위해 평생 걸어오신 법조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을 설립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궁금해지는데요.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제가 만나뵐 주인공은 바로 법률사무소 신앤박, 그리고 또한 현재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이끌고 계신 신영무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정말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긴장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정말 신영무 변호사님 옆에서 이렇게 제가 앉았으니까 정말 긴장이 됩니다. 저도 긴장이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신영무 변호사님은 워낙 법조계 대선배님, 그리고 또한 신영무 변호사님은 모르는 아마 변호사나 법조계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요. 그런데 또한 요새 시민단체 대표로도 또한 더욱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자, 우리 신영무 변호사님 요새 근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간히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우리 신 변호사님을 여러 공식적인 어려운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곳에서는 좀 뵀었지만 사실 오늘 이렇게 개인 집무실 또 회의실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거는 참 어려운 기회인데 저도 참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사법시험을 언제 합격하시는지부터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이 합격 연수가 또 횟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63학번인데 졸업 후 68년도 졸업 후 1년 후에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68년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변호사로서 사법시험이라는 것을 합격을 하시고 정말 사회에 이미 족적을 남기시기 시작하셨군요. 그때는 사법연수원이 아니고 사법대학원일 때입니다. 정말 또 기관 이름도 달랐었고요. 달랐습니다. 그럼 68년도부터 법조인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또 지금 현재 이 법조계의 그동안의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요.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신 변호사님 46대 대한변호사 협회장 역임하셨죠? 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맡고 계시고 또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는 이 사회운동의 대표로서 지금 정말 활발하게 또 다른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지금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 더 가까운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변호사님의 인생의 중심이신 법조인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제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변호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맡으셨던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80년 말경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첫 사건이 네. SK그룹이 유공을 인수할 때 네. 1억 불의 자금을 네.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론 어그리먼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메인 론 어그리먼트를 하기 전에 네. 임시로 한 3개월 동안 쓰는 브릿지 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일을 제가 그 애완은행에 있던 그 선배님이 예. 한규랑이라는 분이 근무하시는 저희 법대 1년 선배인데 네. 제 광고를 보고 광고? 변호사 개업 인사를 보고 아, 예, 예. 네, 광고가 아니라 개업 인사죠 그 당시에 네. 네. 그걸 보고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제일 그 기억에 남게 된 첫 남는 사건이시군요. 첫 사건, 큰 첫 네. 사건을 1억 불. 지금으로도 사실은 1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1,100억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 첫 사건이시면 그때가 몇 년이셨을까요? 그때가 81년 초입니다. 예, 81년.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니까 1억 불이면 정말 사실 감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신데 그 사건을 처음 맡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흥분했죠.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그때 이제 변호사로서의 이제 업무를 시작하실 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세종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굴지의 대형 로펌을 그때 이제 최초로 설립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세종이라는 로펌을 창립하시고 지금의 일부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 그때 제가 돌아와가지고 저는 김현장의 김영무 선배님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유학 가기 전에 군법무관 할 때 제가 사실 중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김진혁 변호사님, 실제 김진혁 선배님이 첫째 번째로 도움을 주신 분이죠. 그것을 놀러 가면 네네. 김신유의 창업자이신 김진혁 변호사님이 3일러 빌딩에서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국제 업무를 하는 로펌이 김응한 변호사님, 김장리라는 네. 이태영 선배님이 여자분으로서 하신 네. 그분 사무실하고 김신유, 김진혁 변호사님 사무실이 네. 두 개가 쌍벽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김현장이 되기 전입니다. 예. 거기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김영무 변호사님을 거기서 만났고 네. 김영무 변호사님은 미국 하버드에서 JD를 하시고 오셔서 네. 처음으로 이제 군법무관 생활을 마친 다음에 거기서 방 하나 독립된 공간에서 네. 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니까 예. 같이 점심도 먹고 미국 유학 얘기도 해주고 네.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때는 미국 네. 유학 가시기 전이셨고. 그렇습니다. 군법무관 생활하면서 네. 나도 네. 가능하면 현직 인관은 안 하고 네. 한번 미국 유학을 해서 네. 좀 더 공부를 젊을 때 하고 오는 게 좋겠다 네. 했는데 장학금 없이는 그 당시는 갈 수가 없는 때입니다. 네.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그 당시에 그 장학금이 여기 좀 충분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아서 네. 인관 쪽을 선택했고 네. 판사 생활 2년을 한 동안에 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있으면서 충남대학 북경대학 강사를 했어요. 예. 이렇게 풀브라이트 미국무성 장학금 응모 자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직 판사지만 네네. 저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래요. 75년도에 홍성지원에 근무할 때 예. 제가 이제 장학금 투여 결정을 받았는데 네. 저한테 당신은 갔다 와서 네. 좀 파타임이라도 티칭할 생각이 있느냐. 또 하나는 판사직을 사표 낼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네. 이런 걸 물었어요. 그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에서요. 그렇죠. 여기 네. 한국 커미션에서 예. 그러겠다고. 그러면 판사 사표 낸 걸 첨부해라. 그래서 이쪽에 약속에 대한 담보까지 챙기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제가
7월 말에 네. 미국 75년 7월 말에 미국행을 했는데 네. 미리 사표를 내니까 3월 말일자로 사표를 내고 4월 1일부터는 김앤장, 그때 이제 김앤장이 시작이 막 됐습니다. 네네. 조그맣게 김영우 변호사님, 장수일 변호사님이 네. 거기 세 번째로 제가 거기서 4개월간 일하다 갔어요. 그런 네. 나름의 도움을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보니까 그 당시에 김앤장은 이제 이미 많이 크고 제 네. 밑에 후배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거기를 가면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부자유스러울 수도 있다. 서로 간에 네. 역할이 분명치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가자 해서 남산에 있는 그 황주명 변호사님, 임동진 변호사님이 하시는데 잠깐 몸을 담갔다가 네. 그 뒤에 이제 김평월 변호사님도 후에 조인했다가 제가 83년에 네. 독립해서 세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이제 미국 유학을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세종을 만드시게 되신 계기인데 미국에서는 얼마 정도 계셨던 건가요? 제가 2년 반을 2년 반을 예일대학에서 예. 공부하고 또 5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은 공부의 공부하고 기간 2년 반은 실무를 이제 했습니다. 실무를 하셨군요. 미국에서 힘드신 점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 이거 진짜 막말로 못 해먹겠다 이러신 적 없으셨나요? 그 참 재미있는 질문이시네요. 사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에 처음 가서 강의도 듣게 되면 네. 안 들립니다. 네. 듣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학원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첫 학기를 그러니까 참 힘들게 지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제 어드바이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어드바이저라면 아카데믹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학생들의 외국에서 온 성취 이런 학생에 거 대한 도와주는 건가요? 대학원생마다 네. 한 사람씩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지도 교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예, 거예요? 학기 초인데 네. 너 한국에서 왔는데 좀 많이 영어가 부족하지 않냐. 네네. 랭귀지 코스를 좀 가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업이 다 영어로 하는 거고 이게 랭귀지 코스인데 네네. 지금 이걸 따로 또 별도로 랩에 가서 랭귀지 클래스를 듣는다면 나는 학자할지도 모른다. 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 한참 하다가 타이완으로 그럼 너 시험을 쳐라. 네네. 아마 그때 외국에서 동양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학장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랩에 가서 그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랩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장문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너희 나라에 대해서 자랑할 걸 써라. 우리말로 쓰기도 힘든 건데 영어로 되긴 됩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래요. 다른 건 acceptable한데 너 라이팅은 이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라이팅 코스만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라이팅 코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변호사님 인생의 거의 최초의 낙제 아니었을까요? 정말 저도 학생 불만이 많았죠. 네. 매 일주일마다 2시간 방과 후에 하는 수업인데 네네.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중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강의를 들었는데 예. 그게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오픈북이 많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잘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구슬서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1학기 때는 제가 A학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는 네. 2학기에 가서는 스트레이트로 받았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그래서 이게 참 기적이다. 한 학기 만에 소위 라이팅에서의 낙제 평가를 받을 정도의 학생이 어떻게 한 학기 만에 A의 이 사다리를 뛰어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법조인을 갔기 때문에 예. 영미법이나 우리법이나 기본 정신은 지금 똑같죠. 법에 대한 내용은 뭐 내용은 알고 다 가셨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익히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학위 논문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네.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2년 반에 석사 박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네네. 그리고 그 학위 논문이 또 서울대 출판부에서 최초로 네. 미국 워싱턴 대학하고의 공동 출판한 첫 번째 영문 책이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제가 그렇게 여기서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예일 대학에서만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이게 때 중요한 것 보면은 같아요. 사모님의 내조가 정말 압도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딸까지 한 명 있으신 상황에서 미국을 가셨는데 정말 거기 가서 공부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사모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타이핑을 못해요. 타이프라이터를 샀는데 네. 처음 이제 제 아티클을 첫 학기 수업 때 나중에 지도교수가 된 분인데 예. 그분이 토트 불법행위법을 강의하신 분입니다. 네네. 써갔어요. 집사람이 타이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네. 교수 이름을 첫 번째 클락의 C인데 K로 써가지고 와서 예. 선생님이 아이고. 나중에 고쳐가지고 한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수많은 전 타이핑을 못하니까 교정하고 하는 작업을 전부 우리 집사람이 타이핑해줬어요. 사실상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실 법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사모님이셨군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집사람은 좀 집중력이 있고 네. 예, 쓰러질 때까지도 제가 한 번은 2학기네요. 2학기 마지막 때인데 집에 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 집사람이. 네. 큰일 났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좀 남아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 예일대병원에 갔더니 아스피린만 주고 근육에 뭐 신경통이래나 근육에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네. 그런 상황 아스피린 먹고 낫질 않는 겁니다. 네.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네. 졸업도 못하겠다. 그 교수한테 찾아가서 한가복 이것은 내가 페이퍼를 좀 하게 해줘라. 예. 내가 우리 집에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시험을 칠 수가 없다. 꼬마도 하나 있고. 네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때 아주 전문가가 아닌데 이 마사 근육 이걸 해주는 한국 교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드라이브 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한 2주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사모님 및 쓰러지는 상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말 그대로 각고의 노력으로 받으신 학위 논문에 그게 드디어 이제 책으로까지 출판을 받으신 거예요. Stand by me, let me be the one to love you forever, forever. Take my heart, rescue me, let me be the one to love you forever, forever.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증권에 관련된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런 곳에서 증권법을 처음에 도입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증권법을 도입이라기보다는 증권법을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한우물을 파오신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은 제가 세종 네. 창업 초기에는 네.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 국제화 과정에서 4단계 개방을 했는데 그때 구비마다 중요한 사건들을 다 저희가 관여했고 했습니다만 네. 차츰 네네. 이제 우리 후배들이 예. 관여하면서 네. 그 역할을 후배들한테 많이 넘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선배들이 뒷전에 좀 네. 처졌습니다. 선배들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역할은 후배들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본인이 다 하시는 상황에서라면 일단 본인이 힘도 힘이지만 일단 후배들이 클 역량의 토대가 없잖아요. 기회가 안 생기죠. 네, 키워주신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선배들이 해주셔야 될 또 다른 역할에서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지금 이제 우리 신용훈 변호사님께서 증권법 그리고 또 세종이라는 로펌을 만들게 되신 그런 나름의 계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신용훈 변호사님이 또 다른 기회 즉
공정거래위원회 또 상임 비상임위원회로도 계시고 또 한국거래소의 선물옵션 또 시장발전위원회도 계시고 그런데 자 또한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이사장이라는 다소 지금까지 이력과는 또 조금 다른 이력을 갖고 계세요. 이 서울국제중재센터를 만드시고 또 거기 이사장을 지금 하시고 있는 이게 된 또 계기를 좀 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46대 편협 회장이 나갈 때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에 네. 국제중재센터를 만들겠다 네네. 했습니다. 그 필요성을 어디서 느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국제상거래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네. 이 거래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런 사건은 전통적인 사법부의 판단보다도 네. 법관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 분쟁은 단심으로 끝내고 네. 우리 잘하는 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판정해주면 얼마나 좋냐. 네. 그래서 중재제도가 발전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점점 높이 보급되고 네. 싱가포르의 유명한 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동남아시아는 싱가포르이 중재의 센터다. 네. 동북아는 우리다. 중재 허브를 만들고 싶은 구상을 갖고 그렇습니다. 계셨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요가 많지만 네. 중국, 일본 경제 대국이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러면 그들과의 분쟁이 외국 기업들이 있을 때 중재지를 서울에서 선택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또 우리 경제가 또 변호사들이 첨단 지식산업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다 생각을 했죠. 지금 사실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특히나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총무 또 법원을 오고 가는 이런 역할에서 이제 많이들 외부 해외 이런 기관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직역에서도 또한 중재라는 또 새로운 변호사 또는 여러 우리나라의 젊은 인력들과 정말 똑똑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한 기회를 가질 만한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까지도 실천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근데 마침 사람을 잘 만났어. 모든 건 결국은 또 인연 사람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군요. 네. 저희 집행부에는 이병주 변호사가 기획이사를 해서 열심히 해줬고 네. 중재 실무가 중에서는 서울대 신희택 교수가 네.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 팀의 위원장을 맡았죠. 네네.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해줬습니다. 네. 보수도 안 받고 네.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이 센터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서울중재센터에. 네네. 신희택 교수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 서울대에서도 이 국제중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실무 경험도 충분하시고 해서 앞으로 이 중재 제도의 네.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줄 후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46회 대한변협협회장을 하셨었죠. 네. 사실은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그때 당시 한 15,000명? 변호사 수가 한 15,000명 그 정도 되셨을 때 그 협회장을 하셨는데 다른 조직도 아니고 사실은 뭐 말도 많고 자신의 주장도 강한 그런 변호사들의 모인 단체 수장으로 그 협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아마 말도 못할 나름의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힘들으셨던 얘기 또 고충이었었던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아주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저희 임원들이 네. 우선 단합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은 변협의 다 무보수잖아요. 직원들도 시간은 굉장히 그렇죠. 많이. 수당만 받고 하는 예. 거죠. 그런데 저도 공약으로 저는 보수를 안 받겠다 했는데 제가 받은 수당은 기부하는 것을 끝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심없이 뭐 이렇게 봉사한다는 그런 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임원들 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예. 근데 어려운 일은 네. 물론 있죠.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내가 변협 회장으로서 할 일이 뭐냐. 정신적 기반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신적 기반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시대에 우리 변호사들이 사명이 뭔지를 하나 이걸 충실히 지키자는 것을 채택해보자. 그 우리 다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초안을 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이뤄냈고 우리 이건호 선배님이라든가 이런 분도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무리해서 지금 지방 변호사회관마다 다 한 것을 제가 참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이 선배님의 연륜과 지혜라는 게 정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신용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최근 이슈, 또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계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영의 파워피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나 어떤 기구나 12달을 무사히 잘 살아내고 1주년이 됐을 때 그 모임을 다들 모여서 축하해주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문화 돌잔치라는 것이 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용호 변호사님께서 돌잔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어떤 돌잔치였었는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제 세종을 은퇴해가지고 나온 뒤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보람이 있을까 해서 네.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민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활동해보자 한 것이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시민단체군요. 바른사회운동연합? 네. 예. 그럼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실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신 특별한 이유나 목표 같은 것이 있으셨을까요? 예,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뭔가 네.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법치 확립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기본이다, 나라의 기본이다. 네. 이 바른 사회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기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예.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른 사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립하느냐. 네. 법치가 확립돼야 된다. 그 법치 확립에는 반드시 부패가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반부패 법치 확립. 예, 근데 네. 마침 우리 정부에서도 김영란법이라고 네. 권익위에서 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네. 거를 국회 그 현안으로 돼 있었고 해서 네.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예. 해가지고 만든 단체고 그것이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참 근본 문제 하나는 또 하나는 네. 공교육이 잘못돼서다. 공교육. 예,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장래가 없겠구나. 네. 거기에 모든 문제가 결연되는 것 같았어요. 네. 말하자면 이 뭡니까 가정 파괴까지 네. 또 저출산, 양극화, 네네. 신분 상승 기회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예. 젊은이한테 꿈과 희망이 없어지는 것도 네.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럼 결국 반부패 법치 확립 그리고 교육 개혁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 목표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 반부패하면 항상 요새 초미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바로 김영란법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뭐 법조인들의 시각으로 이게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 신영로 변호사님께서는 이 큰 틀에서 이 법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말 그대로 반부패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반부패, 이 김영란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는 주변의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많이 나누게 됐는데요. 예.
통과된, 네. 국회를 통과된 이 김영란법은 네.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 잘못된 거다. 어떤 점에서 반쪽이고 아시다시피 잘못됐을까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정청탁에서도 네네. 의원들이 하는 거는 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찌 보면 것들이, 가장 예. 포커스가 맞춰줘야 할 집단일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등등이죠.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그 문구만을 너무 문구만을 연연해서 위헌적 소지도 있다. 또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는 추상적이다. 또 어떤 심지어 가족들 것까지의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목표와 그 목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은 거쳐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부패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시거나 그런 결과를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없었고요. 네.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사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성명을 냈고 네. 통과를 위한 촉구 성명. 네.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서 상당히 압력이 가해졌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움직이지는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디도 아직 그 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없었기에 예. 저희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쉽게 정말 응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국회는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네. 한 88명이 회신을 했는데 네. 응답을 해줬는데 네네. 그 찬성하는 분이 예. 한 40명밖에 안 됐고 네. 입장을 보류한 사람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네. 저희가 그걸 다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연합뉴스에서 공개했습니다. 네. 네네. 저희 웹사이트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예. 근데 희한하게 한 3, 4개월 후에 통과가 돼버렸어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바른사회운동연합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밀어붙이시고 노력하신 그 결과의 뿌듯함은 그래도 조금 느끼셨겠네요. 예.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네. 비록 제대로 된 입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일단 네. 통과했다는 거에 환영. 네. 시작이 일단 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너무 가슴 아팠던 그 세월호 사건이 예. 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대충 또 그냥 서로 간에 봐주기 눈 감기 이런 걸 더 이상 우리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가슴 아픈 하나 이 상황이 되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마 보다 힘을 많이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예. 또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저는 그런 저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로서 사실은 교육개혁 운동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신용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그럼 어떤 방향인가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네. 우리 옛날하고는 달리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다. 네. 좀 창의적으로 네. 자기 재능을 네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이 바른 네.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참으로 젊은 애들 불쌍합니다. 전부 공부만 네.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주변에 경쟁자들하고 전부 학우들이나 친구들이 경쟁자 아닙니까? 경쟁자로 내가 얘를 보게 이겨야만 교육을 시키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운찬 총리를 발제제로 해서 이 작년 말에 네. 첫 번째 교육개혁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예. 주제가 창조적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21세기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고뇌하는 햄릿이 아니라
뛰어드는 행동하는 돈키호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개혁에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개혁에 지당하다.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교육만큼 또 각각이 다 자신이 전문가 연할 수 있는 영역이 드물 만큼 다들 의견이 다르지요. 그럼 우리 그때 있었던 심포지엄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으셨던 그 방향에 대한 것은 인성을 그러면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예, 지금 제가 그 심포지엄에서는 네. 범국가적 초당파적 교육개혁위원회를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예. 독립된 기구로 네네.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예. 하는 걸 제안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네. 거기서 나온 결론이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네. 물론이지요. 이 사교육비가 말이죠. 네. 저희 학교에 가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자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선생조차도 대접을 못 받고 너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것이 네.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자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쳇바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첫째가 인성이고 네. 체력인 것 같아요. 네.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예.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 학교에서 좋은 네. 훌륭한 선생님 또 훌륭한 부모님의 교육을 받은 것을 통해서 네.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예.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체력은 말할 수도 없고 네. 얼마 전 설문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네네. 행복지수가 거의 최하위죠. 예. 새 아드님 기르시면서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또 하나는 네.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망설이고 특히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을 망설이는 가장 큰 게 교육비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바로 거기서 그게 이제 국가 장래를 봤을 때 엄청난 부정적인 걱정거리죠. 팩터고 네. 또 청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식들이 사교육비가 모자란데 관에 있든 민간 회사에 있든 간에 예.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네.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이걸 물리칠 수 있겠냐. 그게 참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이 교육 계획이 돼야 됩니다.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과외라는 걸 받아보지 않고도 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네. 충분히 갈 수 있었고 예. 또 노력하면 시골 산골 바닷가 해변가 네. 벽촌 사람이라도 다 자기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회를 좋은 학교 불어받을 수 가고 있었죠. 예. 또 저희는 잘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노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교육 평준화 정책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고 네. 대학의 이 자율성도 침해한 것도 큰 몫을 하고 또 사회가 학교 성적 위주로 이 사람을 뽑아온 거 이런 것도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인성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재질이 있고 성실하냐 네. 이런 걸 보고 네. 해야 되잖아요. 예. 인생이 긴데 그렇죠. 이 암기만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A 플러스 받은 사람은요. 네. 제가 듣기에 교수님 강의 토시까지 해가지고 답안을 쓴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일에 닥쳤을 때 제대로 된 해결 능력이 있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신영월 변호사님께서
평소 마음에 가지고 계신 좌우명이나 또는 소위 좋아하시는 말씀, 금과 옥조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하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법조인이라 그런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좌절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걸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처음 신념을, 네. 소신을 네. 저놈들 체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 예, 네. 사필귀정이라는 거를 네.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네. 얼마 전에 아주 링컨 대통령이 네. Right makes might라는 그걸 가지고 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계기가 되는 연설을 한 게 있어요. 네. Right makes might. might라는 네. 가장 큰 힘은 네. right, 바른 것에서부터 나온다. 바른 것이 네. 가장 큰 힘을 만든다. 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당당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행동을 할 때 네.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합 이름도 바른사회운동연합으로 지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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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이 바르다라는 것, 사실 이제 저도 아직은 많이 배워야 할 어린 변호사이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과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서 해주는 게 맞는지, 또 나 스스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후환은 없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이게 과연 내가 내 스스로의 양심에 호소했을 때 문제 없다라는 답이 바로 돌아오는지, 결국은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사필귀정, 또 진리가 힘을 만든다라는 그 두 가지의 격언과 제가 지금 고민이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예. 해답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법조 대선배님이시자 또한 사회의 어른이신 우리 신영물 변호사님께서 요새 사실은 너무나 고민하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또 그분들에게 상처를 어루만지고 힘을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 제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나 나와서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변협회장 때도 그렇고 지금 더 험악해진 네. 여건에서 정말 희망이, 꿈이 없는 거 아닌가. 네. 또 법조인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젊은이들도 점점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데,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받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요. 예. 네.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오도록 노력하는 것. 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잡힐 데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어느 직장이건 네. 그 사람은 입소문으로라도 나고,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정말 영인해서 이 사람을 키워주고 싶고, 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워주고 싶고, 너무 그런 쪽에 네. 젊은이들이 너무 조급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네. 자기 앞날을 망치는 거 아니냐. 네. 그래도 꿋꿋하게 5년, 10년 열심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다 인정하고, 네. 윗사람이 또 키워주고 후배들이 따르고, 네. 이것이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를 바른 사회로 만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최근에 세월호 또 메르스 사건을 보면서 네.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경제적으로 대국됐다고 큰소리 치지만 시민의식, 네. 정부의 대책에 대한 준비, 네. 세월호 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이거 하는 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가 브랜드 시민 네. 청구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돌보고 먼저 네.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네. 그런 시민이 되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남과 나에게 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태도와 노력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고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뿌듯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라고 권하고 당장 손에 나더라도 자기의 큰 철학, 네. 신념, 그런 가치 네. 이거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네. 양심 타협하지 말고 지켜주기를 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선진 인류 국가 건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신현물 변호사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또 그 숫자는 열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정말 절감을 합니다. 지금 몸담고 계시는 우리 바른사회운동연합 그리고 또 정말 힘겹게 만드셔서 이렇게 골지의 대형 로펌으로 만들어 주셨던 세종 이 모두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말 넘버원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겪었던 우리 세월호 사태 그리고 성완종 스캔들 이어진 메르스 파문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고 어려움을 겪었고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나갈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함께 변호사로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